잠시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 목표를 정말 잘 읽어주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오늘 수업 내용은 바로 로마의 발전 과정과 고대 그리스 세계의 민주정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읽긴 읽었지만 고대 그리스 선생님 갑자기 그걸 왜 하는 친구 있을 겁니다. 오늘은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행평가가 쉬는 시간 이후에 있을 거라는 거 미리 예고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 수업에 앞서가지고 오늘 주제 한번 크게 적고 가면 좋겠죠. 바로 로마의 발전과 문화를 오늘 배울 것이다. 여러분 아까 아이고 영상 하나 봤던 거 기억나나요? 다큐멘터리 보면서 로마의 뭐 콜로세움도 보고 아피아 가도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와 저렇게 화려하고 멋진 로마는 어떻게 발전했을까 궁금했었죠. 오늘 로마의 정치부터 볼 텐데요. 여러분 로마 하면은 떠오르는 게 딱 이탈리아 반도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스마트 TV 같이 봅시다. 보시면은 로마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딱 알고 있는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예요. 이 로마는 원래는 굉장히 작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깜짝 퀴즈! 도시 국가 처음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그리스도 도시 국가였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기억하실 겁니다. 도시 국가를 다른 말로 혹시 발표할 친구? 좋아요, 현진이. 폴리스 맞습니다. 원래 로마는요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의 가운데에 쬐깐한 작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런 로마가요 점점 커지고 발전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멋진 정치 체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치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배우게 될 메인 테마죠. 로마의 공화정 되시겠다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로마의 발전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의 발전. 바로 1번 공화정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공화정 실시. 우리 민수 손을 왜 들었습니까? 공화정이 뭐냐고요? 여러분 민수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민수가 아주 핵심 질문했습니다. 공화정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공화정이란 우리나라도 공화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죠. 공화정이 뭐냐? 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뽑은 대표자가 정치를 하는 형태를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목적적 대통령 뽑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공화정, 로마는 그냥 공화정, 시민들이 안 뽑을 수도 있으니까요. 공화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화정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느냐? 그 구조는요. 스마트 TV를 보시거나 여러분 펼쳐놓았던 교과서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자료 1번인데요. 우리 민준이 눈이 지금 동그랍니다. 이 복잡한 걸 쌤 공부하라고요?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줄 겁니다. 여러분 자료 1번을 보시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듣고 보면 쉬운 구조도가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귀족과 평민이죠. 여러분 스마트 TV를 보시거나 교과서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귀족과 평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로마 공화정은 맨 처음에는 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귀족 위를 보시면요. 화살표가 쭉 올라와 있죠. 원로원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귀족들이 뽑은 대표들이 이 로마의 리더죠. 약간 지금의 대통령 같은 직위였던 집정관이 됩니다. 이 집정관이 2명이고요. 임기는 1년인데 이 집정관들이 이제 1년 끝나고 퇴직을 하게 되면은 원로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귀족들이 뽑은 귀족 집정관이 은퇴하고 원로원 되면은 원로원도 다 뭘까요? 다 귀족이겠죠. 그래서 평민들은 초반에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세금도 내고 전쟁 나가지만 정치는 못하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봤죠, 여러분? 이탈리아의 조그만 도시국가도 로마가 점점점 커지면서요. 우리 평민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전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 권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그러면 좋겠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평민들은 뭘 했느냐?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는 따로 필기를 할게요. 표는 교과서로 보시고 여기는 따로 필기합니다. 바로 평민권이 발전합니다. 평민권이 발전을 하는데 맨 처음에 우리는 열심히 전쟁하는데 왜 정치 권한을 안 주십니까? 안 되겠다. 저희 전쟁 안 합니다. 안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시위했던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성산 사건입니다. 성산 사건. 성산에 올라가가지고 전쟁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때 어떻게 했느냐? 귀족들이 한번 양보를 한 거죠.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너희 참여를 좀 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요. 성산 사건 이후로 창설되는 새로운 관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표에 보면은 집정관 바로 옆에 임기 1년에 뭐가 있죠? 좋아요. 우리 철수 호민관입니다. 여기서 호는 뭘까요? 한자를 조그만 학생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현주. 보호할 호자입니다. 보호한다. 누구를요? 민을, 백성을 보호하는 대표입니다. 바로 평민의 대표 호민관이 창설이 된 거죠. 호민관이 창설이 되면서 호민관이 등장해서 백성들의 권위가 조금 올라갔지만 호민관이 갖고 있는 뭔가 입법권이나 그런 의견 같은 것들은요, 귀족 중심의 원로원한테 언제든지 컷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약했어요. 그런 와중에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여러분, 당시에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문서에 기록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럼 놀랍죠? 이때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귀족들이 마음대로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평민들을 재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평민권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뭐가 생겼냐? 아예 그냥 문서로 딱 박혀있는 법이 등장했습니다. 로마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성문법은 적혀있는 법이에요. 12표법. 12표법이 등장을 하면서 평민이 이제 부당하게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 조금 더 올라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은 여러분, 평민과 귀족들이 같이 살기 힘들겠죠. 차이 크잖아요. 또 무슨 법이 나왔느냐? 여러분, 이름 듣고 깜 놀라지 마세요. 너무 길어요. 하지 마세요. 자, 바로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인데요. 요 이름하야 거창한 요 법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집정관은 2명인데 원래 둘 다 뭐였다고요? 무슨 신분이었다고요? 좋았어요, 연진이. 맞아요, 귀족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딱 법으로요, 집정관 2명, 2인 중 1인은 무조건 평민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집정관 2명 중 하나가 무조건 평민? 원로원도 평민으로 채워질 수 있겠네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고 마지막 결정타, 평민권이 완전 높아지는 결정타 한 방 딱 나옵니다. 그 법이 포르텐시우스 법입니다. 포르텐시우스 법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여러분 평민들이 정치하려고 만들었던 평민회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로원에서 컷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법이 딱 박혀지면서 이제는 민회의 입법이 완전히 보장이 됩니다. 원로원도 이 입법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평민의 입맛에 맞는 평민권을 보장해주는 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과정으로 원래는 귀족 중심이었던 우리 로마 공화정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뭡니까? 귀족과 평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정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다큐멘터리에서 기억나죠? 포로 로마노에 써 있었습니다. 포로 로마노 맨 위에 써 있는 그 문구 혹시 기억나는 눈썰미 좋은 친구 있을까요? 유리! 맞아요. 원로원과 귀족과 평민이 공동 통치한다. 맞습니다. 그런 정치가 이러한 과정에서 평민의 진출, 귀족들의 양보로 이루어졌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화정으로요, 로마는 점점 커지면서 결국에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합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을 하고요, 점점 그 앞에 바다죠, 지중해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에게 닥친 시련이자 기회가 찾아옵니다.
라이벌이 생긴 건데요. 자, 여러분 지도 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딱. 자, 스마트 TV를 보시면요. 로마 밑에 북아프리카 쪽 나라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나라일까요? 잘 보이죠? 맞아요. 민주 카르타고가 있습니다. 카르타고랑 로마는요. 일종의 라이벌입니다. 지중해를 두고 서로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갖겠다, 네가 갖겠다 싸웠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아름답기로 소문난 섬이 있습니다. 시칠리아 섬을 가지고 서로 쟁탈전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이 뭐냐? 바로 포에니 전쟁이다. 포에니 전쟁을 하게 되면서 vs 카르타고. 로마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굉장히 흥미롭죠. 자, 배경 적겠습니다. 배경. 전쟁의 배경 같은 경우에는요. 지중해 진출,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아름답고 큼지막한 섬, 시칠리아 섬. 시칠리아 섬. 쟁탈전. 요걸로 싸우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로마가 이겼습니다. 우리 공화정 파워 어디 안 가나 봐요. 결과 로마가 이겼습니다. 과정 결과 로마 승리. 로마는 그러면 카르타고한테 이긴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로마가 우리한테 까불던 거 죗값을 치르게 해주겠어 라고 하면서 카르타고를 식민지화했습니다. 3번 결과 쓸게요. 결과 카르타고, 그리고 원래 눈독 들이고 있던 시칠리아, 카르타고와 시칠리아를 꿀떡 삼켜가지고 식민지화 했습니다. 식민지가 뭐죠? 일제강점기 식민지요. 너무 나쁜. 자, 여러분 이때 식민지는 어떤 뜻이냐? 심을 겁니다. 백성들을 심는 식민지가 아니라 정말 일제강점기 식민지처럼 여기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곡물들을 쪽쪽 빨아먹는 식민지 로마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전쟁에 승리해서 영토가요 엄청 커집니다.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다 할 정도로요 영토가 엄청 커지고요. 플러스 시칠리아 카르타고에서 넘어오는 수많은 노예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 만든 싼 값에 들어오는 곡물들이 로마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번입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영향인데요. 영향으로 로마는 영토가 물론 커졌지만 더 중요한 여기서 들어오는 노예들이 거의 돈을 받지 않겠죠. 노예니까, 물건이니까요. 노예들로 운영이 되는 엄청나게 큰 농장이 있습니다. 그 농장은 이름이 무엇이냐? 라티푼디움이라 합니다. 라티푼디움이 등장을 하게 됐다. 노예제 대농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발전한 로마, 평민들도 그럼 같이 발전했을까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여기에 대한 사료가 있습니다. 이 사료는요,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료를 구슬프게 눈물을 흘릴랑 말랑 하면서 읽어줄 친구 있을까요? 유림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림이가 사료 가 읽어주세요. 시작. 쌤을 울 뻔했습니다. 유림이 잘 읽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읽어준 대로 이탈리아를 위해 싸우고 죽은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여기 현재했던 평민들이겠죠? 근데 잘 됐대요, 안 됐대요, 유림이? 맞아요. 잘 안 됐대요. 땅이 한 조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참전을 했지만 전쟁의 콩고물은 다 누가 먹었다? 맞아요. 민준이 귀족이 먹었다는 겁니다. 평민들은 싸우고 다치기만 했지 얻는 게 없었다. 심지어 곡물이 싼 것이 들어오니까 농사를 지어도 팔기가 어려웠다. 값이 경쟁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서 영향으로 평민들이 몰락한 상황에서 누가 등장을 했느냐 적어 보겠습니다. 바로 그라쿠스 형제가 등장합니다. 그라쿠스 형제가 등장을 했다. 형제의 개혁입니다. 이 그라쿠스 형제는요, 형제 둘 다 호민관에 나와가지고요,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평민들의 권리를 높여주려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개혁을 했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농지법으로요 귀족들의 넓은 땅을 제한하고 토지를 분배하려 했습니다. 두 번째, 농지법 실시. 공물법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싼 값에 곡물들을 분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내용은 사료나에 있는데 사료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읽어볼까요? 우리 유나 손 들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유나가 또랑또랑하게 잘 읽었습니다. 자, 이 나 내용은요. 그라쿠스요. 난 내 돈을 어떻게 주고 싶지가 않네 라고 했습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백성일까요? 평민? 아닙니다. 귀족들은요. 아니 내 돈을 들여가지고 내 땅 가져가고 곡물 싸게 판다고? 줘버린다고? 그거 말도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같은 경우는요. 결과적으로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의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아버린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 돈 주고 싶지 않네, 내가 뭔 상관인가, 난 귀족인걸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라쿠스 형제가 되어가지고 감정이입을 쏙 해가지고 연설문을 한번 작성해 볼 겁니다. 여러분 학습지 다 책상 위에 있을 겁니다. 학습지를 보시고요 연설문을 쓸 건데 이 연설문에는요 조건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까 배웠던 역사적 상황 기억하시죠? 전쟁 이후에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귀족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상황을 포함을 해야 하고요. 아까 봤던 사료나의 반대파. 난 관심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도 어허 하면서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게끔 포섭할 수 있게 써주어야 하고요. 3번째, 민주적인 연설문. 뭔 말이냐? 평민들을 좀 강조를 해가지고 써주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연설문의 조건은 총 3가지인데요. 3가지를 다 충족을 하시면서 당연하게도 역사적인 사실 꼭 지키셔가지고 연설문의 형식까지 넣어가지고 우리 글쓰기를 10분 정도 해볼 겁니다. 자, 10분 선생님이 시간 잴게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이렇게 실용적이고 인간적인 로마의 문화를 잘 알아봤습니다. 맨 처음 다큐멘터리에 봤던 수많은 그런 영상들에 나왔던 문제들이 교과서에 있으니까 내용도 배우니까 아주 흥미로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영상 본 다음부터 수업 초반에 로마의 발전, 공화정, 후에니 전쟁, 그리고 위기, 개혁 등등등까지 쫙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마무리는 무엇이냐? 수업 초반에 예고했죠, 여러분? 수행평가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행평가는 로마 내용이 아니라 이 로마가 발전하고 탄생하는 데 영향을 지대하게 주었던 나라가 있으니 바로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힌트, 아테네와 스파르타 있었습니다. 어디죠? 맞아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민주정치에 대해서 우리 한번 활동을 할 건데 우리 모둠으로 싹 다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활동지 한번 들어봅시다. 좋아요. 잘 들고 있습니다. 그 활동지로요 우리 모둠이 다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한번 활동지를 채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발표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분석 먼저 해볼게요. 뭘 채울 거냐? 우리 그리스랑 로마 포함되네요. 그리스랑 로마의 민주정치 요소 중에 하나를 고를 겁니다. 골라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2번째입니다. 선택한 민주정치의 요소가 포인트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채점 기준 같이 알아보면 좋겠죠. 채점 기준은 다 같이 읽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잘 읽었습니다. 첫 번째죠. 역사적 사실에 맞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 맞고요. 2번째 시작. 잘 읽었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정치 요소를 정확히 판단하여 설명해야 한다. 2가지 채점 기준을 잘 녹여내가지고 우리 모든 활동 30분 수행하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선생님 전 그리스를 모두 잊고 말았습니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습용 그리스 퀴즈 한 가지만 해볼게요. 자, 그리스의 정치는 민주정치였는데 참조를 방지하려고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수민이 말했습니다. 도편 다음에 3글자 있었는데요. 도와줄 친구? 형준이 맞아요. 도편 추방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는 참조 등장을 방지한 제도가 있었다는 거 넘어가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두 밴드에 올려줬기 때문에 스마트 TV를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발표해줄 친구는 보니까 우리 포용모듬이네요. 포용모듬 발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용모듬이 발표를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 자, 이 포용모듬은요, 뭘 써주었냐면, 직접 민주주의를 써주었습니다. 오늘날과 뭐가 비슷하죠? 밑에 보니까 직접 민주주의, 지금도 시민들이 대통령 뽑지 않느냐 라고 해주었습니다. 너무 잘해줬는데요. 하지만 살짝 아쉬운 점은 그리스의 민주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가 맞지만 오늘날은요, 시민들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를 뽑는 거죠. 그래서 뭐라 부를까요? 직접이 아니라 좋아요 우리 현주 간접 민주 정치라고 해야 한다는 거 살짝 수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재미있는 역사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실현 마치겠습니다. 막판에 시간이 너무 달리는데요. 순례지도 과감히 뺐습니다. 네네.